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파주의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파주가 정확히 어디쯤인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산이 대충 어딘지는 아실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고양시에 일산이 있고, 이 고양시에서 서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곳에 비로소 파주시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파주는 서울보다 개성공단이 더 가까운 위치입니다. 서울보다 개성이 더 가까운 이 파주의 아파트가 15억이 넘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가격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난 2년,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에 급등을 거쳤다고 하여도 서울보다 개성에 더 가까운 개성 일자리 직주 근접 수요도 아니고 어떻게 파주가 15억이냐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 파주에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도대체 어딘데?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파주 운정 신도시의 운정 아이파크 아파트 43평이 올해 1월에 15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GTX-A가 들어온다는 호재, 신축이라는 장점,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 비교적 희소한 중대형 평수라는 장점으로 이렇게까지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매물이 8억 7천만 원에 올라와 있지만 이 가격에도 거래는 없고 매물을 찾는 수요도 아예 뚝 끊긴 분위기입니다. 앞서 파주 운정신도시는 GTX-A가 들어오고 신축 아파트 단지이며 중대형 평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게 정말 15억이나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호재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것의 가치 대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을 다니고 이 현장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진짜 이 현장에 나와서 걸어보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파악해야 가장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로 쌩 하고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지를 걸어보고 주변 공원에도 한번 가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떤지, 주로 몇 시쯤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학원에는 아이들이 많은지 적은지, 주차장에는 어떤 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파주까지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보다 개성에 더 가까운 파주인 만큼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여유를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카피즈 앱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현장 답사 다녀올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런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모두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덕분이며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왜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파주 하락의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정 택지지구에 남아있는 4만 5천 세대의 물량이며 두 번째는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A가 당분간은 강남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운정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는 1지구와 2지구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 3지구는 내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되고 그리고 나서 4만 5천 세대가 쏟아져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물량 폭탄은 필연적으로 전세가 하락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안 그래도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와 운정 3지구의 입주 물량이 겹친다면 역전세까지도 걱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실수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매매가가 하락하는 것은 꼭지에 산 사람들이 버텨내야 할 부분이지만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은 수많은 전세 관련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역전세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내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전월세 시세 흐름뿐 아니라 계약 만료일까지도 잘 챙겨두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전월세 계약 만료일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나요? 보증금은 얼마였나요? 반전세라면 월세는 얼마이고 특약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한 번에 잘 기억이 나서 바로 답하시기는 매우 어려우실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 답사에 지원을 해주신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고자 합니다. 앱 이름은 카피즈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피즈 앱은 나의 전월세 계약서를 모아두는 일종의 앨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찍은 사진을 앨범에 잘 정리해두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카피지 앱에 저장해 두시면 요즘처럼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시점에 내 전세금은 얼마였는지, 전세 만료일은 언제였는지 쉽게 계약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은 안전한 건가? 어차피 폰에 저장할 거면 그냥 사진으로 보관하면 되지 않나? 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집문서, 무슨 계약서는 집 장롱 안에 꽁꽁 숨겨두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사진으로 이곳저곳에 보관해서 정작 필요할 때 찾기 힘든 것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서버와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카피지에 저장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피지 앱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애플의 앱 스토어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계약서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PDF 파일로 등록하실 수도 있고 카피지 앱을 통해서 직접 찍어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피지 앱에서 바로 계약서를 촬영하시면 앱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해서 계약 시작일, 계약 만료일, 보증금과 월세, 아파트 주소와 면적,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정보,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그리고 연락처까지 중요한 사항만 한 번에 추출해 줍니다. 또한 월세가 있다면 월세 납입일이 며칠 남았는지, 전세라면 전세 만료일이 언제인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어도 앨범에 모아두어야 언제 찍은 사진인지, 어디서 찍었던 사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동산 계약서도 카피지에 모아두면 내 손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전자화되어서 저장되므로 계약서 내에서 내가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에 특약이라고 치시면 특약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옵션이라고 치면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피지에 등록된 계약서는 2020년에 개정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서 일반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카피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까지 되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와 집주인들뿐 아니라 특히 공인중개사분들도 카피지 앱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라면 카피지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월세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 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도 있고, 최근 계약서 검토 기능이 추가되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검토 기능은 계약서에 하자는 없는지,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편리하게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카피지 앱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서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으니 카피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운정신도시 이 하락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GTX-A가 사실 강남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방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 GTX 타면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GTX가 강남을 안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는 의문이 생기셨을 텐데요. 정확히 말하면 GTX-A 그 자체는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지만 삼성역 GTX 환승시설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정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서울역까지만 갈 수 있고 강남 삼성역까지 가는 것은 2028년이나 되어야 개통한다는 것입니다. 2028년까지는 아직 6년이나 남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가 1년 반입니다. 6년이면 군대를 거의 4번 갔다 오는 시간입니다. 군대 4번 갔다 와야 운정에서 GTX 타고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 가려고 GTX 타는 것이고 강남까지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GTX가 호재다라고 했는데 개통은 돼도 강남은 못 간다라고 하니 이건 반쪽짜리 호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쪽짜리 GTX 호재가 운정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 번 하락시켰다고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파주 운정 신도시 하락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의 위치와 호재, 하락의 현황, 그리고 운정 신도시만의 하락 특징까지 모두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파주는 사실 서울보다 개성이 가까울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인기도 없는 입지였다가 GTX 호재,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는 비교적 희소한 중대형 평수라는 이 장점들이 결합되면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운정 1지구, 2지구 개발을 통해서 들어온 약 4만 4천 세대에 이어서 내년에 또 준공되는 운정 3지구의 4만 5천 세대 물량 폭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전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GTX A 노선 중에 이 삼성역 쪽에 대한 공사가 지연되면서 운정에서 GTX 타고 강남 삼성까지 가려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요즘 군대로 4번은 더 다녀와야 하는 수준이고 이렇게 반쪽짜리 GTX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 라고 하면서 운정 하락의 특징을 전달드렸습니다. 제 채널과 영상들에서는 직접 걸어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이 해당 지역의 현장 분위기와 해당 지역의 하락 특징을 정리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와 현장의 분위기를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분명히 나중에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최신의 소식,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돈 버는 정보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